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중국 정부 최악의 자충수에 오경 날려 시진핑 폐악질에 질린 중국 결국 붕괴되다. 중국 정부가 역사상 최악의 자충수를 두어 향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얻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금액은 향후 10년간 무려 5경 1556조 5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 천문학적인 손실을 불러일으킨 주체가 바로 중국 공산당 정부 스스로라는 점에서 당내 파벌 분열과 인민들의 봉기까지 초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태의 시작은 최근 중국 공산당이 가입자 100만 명이 넘는 자국 빅테크 기업의 해외 상장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부터입니다. 미국 증시 상장 제한을 사실상 공식화해 나스닥의 IPO 기업 공개를 준비하고 있던 중국 기업들이 막대한 손실을 끼치게 하였습니다. 회원 100만 명이라는 기준은 중국 인구 대비 너무 낮아 사실상 기업 공개를 준비하는 모든 인터넷 기업에 해당합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는 6억, 최대 차량 공유 서비스 회사인 디디추싱은 5억, 최근 급성장한 전자상거래 앱 핀도더는 4억, 소셜커머스 앱 샤오홍스는 3억 명 가량의 회원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의 프레드릭 캠프 회장은 10일 CNBC 기고문을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때 옹호했던 시장 자유주의로부터 돌아선 것은 더 큰 비용을 발생시키는 자충수라면서 2030년까지 중국이 자본 흐름에서 45조 달러, 5경 1556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을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번 규제 강화가 촉발된 것은 미국의 갓상장한 디디추싱과 당국 간 불협 파업이 거세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디디추싱은 차량 공유 모바일 앱을 서비스하는 회사로 하루 승차 횟수 약 3천만 회에 달하는 글로벌 최대 차량 공유 플랫폼 중 하나입니다. 중국 본토 점유율 93%로 사실상 독점 중인데요. 해외 업체들과의 제휴를 통해 1000여 개 이상의 도시에서 글로벌 차량 공유 시장의 약 80%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국 기업의 해외 상장을 묵인했던 중국 정부가 갑작스럽게 해외 상장 기업의 규제를 가하려는 이유는 방대한 데이터를 구축한 자국 기술 기업이 미국, 유럽 등 적선국에 민감한 데이터를 유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가 곧 국력인 시대에서 수억 명에 달하는 중국인들의 대규모 빅데이터가 미국 측에 넘어가게 되며 미국 입장에서 시진핑을 겨냥해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해지기 때문입니다. 고로 자국인들을 통제 세뇌하여 장기 집권을 노리는 시진핑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위협은 없는 것이죠. 제 아무리 시진핑이라 해도 14억의 중국인들의 요구는 수용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나 디디추싱은 당국의 상장 자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일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시키면서 시진핑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당연히 시진핑은 꼭지가 돌아버렸고 이후 디디추싱을 대상으로 인터넷 남부 심사를 개시해 결국 지난 9일 디디추싱이 운영하는 25개의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치졸한 새끼. 중국 당국자들은 자국 최대 차량 공유 업체인 디디추싱의 미국 상장을 의도적 기만 행위로 여기고 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일부 당국자들은 디디추싱의 행태를 양봉 의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봉 의미란 앞에서는 순종하는 척을 하지만 뒤로는 다른 마음을 먹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개혁의 움직임을 공산당은 가장 꺼리고 있는 것이죠.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직후부터 디디추싱의 주가는 급락했으며 디디추싱은 당국의 지도를 잘 따르겠다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시진핑이 상장 규제를 통해 오경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해를 보고도 이런 자책골을 넣는 것은 기업인들을 억압하고 자국인들을 통제하는 것이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데 더 유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디디추싱 앱을 다운로드받지 못하게 금지시킨 데에 이어 약 6억 명에 달하는 고객의 데이터를 모두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디디추싱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중국 대부분 IT 기업들은 고객의 정보를 공산당에 모두 넘긴다면 고객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란 두려움 때문에 공산당의 요구를 완곡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당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 정보를 넘기지 않으면 기업 자체를 뺏길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중국 정부가 추구하는 시장 경제는 정부가 개입하는 수준을 넘어 관리하는 단계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공산당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다 실종되었었던 알리바바의 창립자이자 중국 최대 부호 중 한 명인 마윈 회장 또한 당에 의해 사용자 빅데이터 정보를 요구받아왔습니다. 중국은 최근 수년간 정부가 통제하는 국민신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마윈은 고객 데이터 공유의 비협조적이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수년 전 인민은행이 개인 신용 정보 회사를 만들었을 당시 엔트그룹과 텐센트 등 관련 기업들에게 고객 신용 데이터 공유를 요청했으나 엔트그룹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마윈이 80% 지분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엔트그룹은 무려 10억 명이 쓰는 모바일 결제 시스템인 알리페이, 5억 명이 이용하는 대출 서비스 등을 보유한 알리바바 산하 핀테크 기업입니다. 자체 신용 점수 시스템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고객 신용 데이터를 관리해왔는데요. 엔트그룹은 데이터 공유를 요구하는 중국 정부에 대해 사용자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저항해왔습니다. 이에 중국 당국은 괘씸죄를 적용해 작년 엔트그룹의 증시 상장을 정치
성격 보류하고 알리바바 그룹의 반독점 위반 혐의로 사상 최고인 3조 원대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딱 유사국가 수준 드러나죠. 결국 엔트그룹 또한 당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를 부들부들 갈면서 말이죠. 중국 국영기업과 합작으로 신용평가사를 설립하였고 이르면 올 3분기 출범할 신규 법인은 현재 엔트그룹이 보유한 알리페이 사용자 데이터를 넘겨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리페이는 작년 6월 기준으로 누적 결제 금액이 17조 달러, 1경 9,296조 원을 넘어섰고 중국 국민 3분의 1 이상에 대해 대출을 내줬습니다. 중국 정부가 거의 모든 중국인들의 금융 데이터까지 소나기에 넣은 것이죠. 일각에서는 이러한 시진핑의 규제로 독재 체제가 더욱 공고해졌다고 평가하기도 하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당분계를 촉발할 최악의 자충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경에 달하는 손실도 손실이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이런 억압과 규제를 빌미로 모든 인민과 반시진핑파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번 디디 추싱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진핑이 유례없이 강한 제재를 가한 것은 장쩌민과 시진핑 간 파벌 투쟁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중국 금융 리서치 업체인 차이나벤처스에 따르면 2015년 이후 20개에 가까운 중국 자본 배경의 투자자들이 디디 추싱에 투자하고 있었는데 교통은행, 자오상은행, 바오리자본, 중국생명보험, 중진지아즈, 중신자본, 중국핑안보험 등 모두 국가대표급 거물들로 이들의 배후에는 전 공산당 총석이 장쩌민파 상하이방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 공산당 내부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시사평론가 화포는 디디 추싱의 배후에는 반시진핑 파벌이 있어 이들이 미국 상장을 통해 자산을 빼돌리고 돈 세탁을 하려 했을 것이라고 추측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디디 추싱을 이제 시진핑이 꿀꺽하게 생겼으니 장쩌민파의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처럼 그놈이 이놈이고 이놈이 그놈인 중국 정부는 자기 욕심을 채우려다 분열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29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의 망명 중인 차이샤 전 중국 공산당 중앙당규 교수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논문에서 중국은 겉보기엔 강하지만 시진핑 집권 아래 자기 의심과 모순으로 분열이 심해졌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국 정부는 공산당의 갑작스러운 붕괴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많은 당원과 엘리트 계층이 미국의 민주주의 체제와 자유를 보편적 가치로 받아들이는 만큼 공산당의 지도부와 9,200만 명의 당원들 간 깊은 분열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시진핑은 또 한 번의 연임을 위해 작년 말부터 반대파 수청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말에는 상하이 등 16성시의 전 현직 공안국장, 법원장, 검찰원장 등이 줄줄이 낙마했는데 올 들어 규율 위반과 부패 등으로 입건돼 조사 중인 공안법원 검찰 분야의 고위 간부 숫자는 전국적으로 27,000명에 달합니다. 중국이 7월 1일 공산당 창립 100주년 행사를 성대하게 거행하는 한편 지방당 조직과 공안 간부들에 대한 기강잡기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는 20차 당대회를 두고 반시진핑 세력이 형성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시진핑이 집권한 2012년 18차 당대회를 두고 벌어진 왕위진 전 충칭시 공안국장의 청두미 영사관 망명 요청 사건과 같은 일이 지연되는 것을 막겠다는 뜻도 있습니다. 공산당 중앙당교 기관지 학습시보 부편집장을 지낸 재미평론가 덩이어는 20차 당대회를 두고 암암리에 형성되고 있는 반시진핑 세력의 연임저지 움직임을 겨냥한 것이라며 중앙보다는 통제가 쉽지 않은 지방당 조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도한 탄압은 결국 사람을 터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풍선처럼 말입니다. 벌써부터 공산당의 3대 파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중공의 3대 파벌은 태저당, 상하이방, 공천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태저당의 수장은 시진핑, 상하이방은 장쩌민, 공천당은 후진타오 전 주석과 리커창 총리가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집권 파벌은 시진핑의 태저당으로 일명 금수저 파벌입니다. 공산당 초창기 핵심 멤버 800여 명의 아들과 손자들로 이루어진 세습 집단으로 한 명 한 명의 영향력은 크나 수가 적어 세가 약하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세력만 놓고 보면 2위입니다. 시진핑의 아버지인 시중신 또한 부총리를 지낸 핵심 원로로서 시진핑은 아버지 백으로 승승장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태저당 이미지는 핏줄만 잘 타고난 그들만의 리그라 포용력이 부족하고 대중들의 신임이 났습니다. 요즘 억압당하고 있는 공천당은 파벌 1위의 집단입니다. 공산당에 가입하기 전에 청년들이 가입해서 예비 교육을 받는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의 약자로 3대 파벌 중 가입자 수가 가장 많으며 학벌과 실력 위주로 형성된 엘리트 집단입니다. 수장은 시진핑 앞에 집권한 후진타오이며 현재 리커창 총리도 여기에 속합니다. 시진핑 입장에서 가장 신경 쏘이는 것은 단연 세력이 가장 큰 공천당이겠죠. 이에 가장 많은 견제를 받고 있기도 하고 시진핑과 공천당의 리커창 총리의 불화설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제13기 전국인민대표회의 3차 전체회의 폐막 후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중국인 6억 명의 월 수입이 17만원에 불과하며 집세를 내기조차 힘들다며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폭로했습니다. 17만원 중국인들은 이미 시진핑에 대한 불만이 큰 상태고요. 역대 전임 총리가 통상적으로 주석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는 것과 대비해서 리커창의 발언은 시진핑에게 반기를 든 것이라는 평이 있는데 시진핑은 샤오캉 사회 건설, 부유한 사회를 전면에 내세우고 지금까지 순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샤오캉 사회 건설은 실패라고 저격할
시작한 것이죠. 코로나 이후에는 리커창 총리가 중국 청두시에서 임시로 노점상을 합법화해 영업시간과 지점, 영업 방식을 지정해 단기간에 빈민층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노점상 경제를 제시하였는데, 곧바로 베이징시 도시관리국은 노점상의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진핑과 리커창의 갈등설이 또 한 번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홍콩 빈과인보에 따르면 시진핑은 당이 통제하는 경제를, 리커창은 자유경제를 강조해왔다고 합니다. 이에 미국 내에서도 공천당 인물을 내세워 시진핑을 교체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죠. 이처럼 시진핑에 대한 자국인들의 불만, 다른 파벌들의 압박, 주변국의 중국에 대한 분노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표출되고 있습니다. 바로 시진핑의 교체와 독재 정권의 붕괴죠. 사면임 제한 규정을 풀면서 장기 집권을 노리고 있는 시진핑, 그리고 그 추한 모습을 바라보는 시진핑 담당 일진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에 거주 중인 김철근 씨는 오히려 시진핑의 교체를 반대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리얼리즘과의 인터뷰에서 교체보단 교수형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